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 1번 기본 작업 총 정리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문제 1번을 총정리하는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 걸어 둘 거니까요. 꼭 파일 열어서 함께 실습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직접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옆쪽에서 보실 수 있도록 편집을 해두었고요. 보실게요. A1부터 F 영역, A1부터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은 맑은 고딕,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이중 실선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A1부터 F1까지는 그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있네요. 지금 메뉴가 홈에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고딕. 선생님 여기 글꼴 영역에다가 직접 입력하실 거예요. 맑은 띄우고 고딕입니다. 엔터. 엔터 안 하시면 안 되고요. 크기는 16 엔터. 엔터 꼭 치셔야 되고요.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밑줄인데요. 밑줄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주면 이렇게 이중 밑줄이 나옵니다. 되셨죠? 여기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 A4부터 A6, A7부터 A9, B4부터 B6, F4부터 F6, F7부터 F9 영역은 병합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한꺼번에 한번 해보실게요. A4부터 A6, 컨트롤 키 누르고 A7부터 A9, B4부터 B6 합쳐져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 다음에 F4부터 F6, 그 다음에 F7부터 F9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병합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이게 취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취소 병합 토글 키네요. 한 가지 키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셀 스타일은 여기 있으시죠? 강조색 5로 합니다. 클릭해 주시고 강조색 5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되셨죠? 자, 3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C4부터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여기 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95부터 100 요거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입니다. 선생님들 보실까요? 95부터 100 정렬 왼쪽으로 되죠. 선생님들 100 정렬 오른쪽으로 되죠. 선생님들 기본으로 왼쪽 정렬되는 것은 문자이고 오른쪽 정렬되는 것은 숫자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95부터 10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문자죠. 문자. 그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 영역에 요만큼 영역에 문자 영역인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퍼센트를 붙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라는 의미예요. 선생님들 가볼게요. 표시 형식 여기 있죠. 메뉴 홈에 있고요. 표시 형식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이렇게 셀 서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창이 닫혔네요. 이렇게 갔죠. 자, 약속하실게요. 선생님들 이게 지금 제가 문자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자 데이터는 형식에서 약속합니다. 문자가 올 수 있어 라는 것은요. 여기 우리가 골뱅이라고 부르는 애 있죠. 얘가 들어오면 돼요. 올이란 뜻이고요. 모든 문자란 뜻이에요. 모든 문자가 오면 되고요. 이어서 뭐가 오면 된다. 쌍따옴표 주고 퍼센트. 쌍따옴표란 의미는 퍼센트가 문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모든 문자 뒤에 퍼센트 붙여줘 이 말인 거네요. 결과 한번 보실까요? 확인. 됐네요, 선생님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D4부터 D9의 영역, D4부터 D9의 영역에 이름을 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D4 셀을 클릭해 보면 여기 이렇게 D4라는 이름을 보여줍니다. D7 이름 보여주죠, 선생님들 이렇게 그죠? 보이기예요. D4부터 D7까지 아니고 D9까지 이름을 뭐로 해라? 배점으로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배점 엔터 합니다. 이 영역 전체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할게요 이 말인 거죠. 잡았을 때만 나오죠.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A3부터 F9까지 영역 전체를 잡고
1번 모든 테두리, 2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 말이네요. 1번 그죠? 긁고 영역에서 1번 모든 테두리, 2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끝이네요, 선생님들. 끝. 나머지는 건들지 마세요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중앙 정리를 하고 싶지만 얘네가 시키지 않은 거는 안 할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요겁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5문제니까 10점이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들. 약간 다른 영역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실 거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5부터 A6의 영역을, 그리고 A7부터 A9를, A10부터 A11을, A13부터 B13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C4부터 G4 영역은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 색 노랑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해볼게요. A5부터 A6 드래그, 그 다음에 뭐 눌러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A7부터 A9, 그 다음 A10부터 A12, 그 다음 A13부터 B13 이렇게 잡으래요. 그죠? 컨트롤 띄고 자, 어떻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고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병합된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리고 C4부터 G4 영역은 여기네요. 여기인가요, 선생님들? C4부터 여기네요. C4부터 G4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 여기네요, 선생님들. 이건 글자색이고요. 채우기 색 요겁니다. 페인트통에서 노랑으로 해주세요. 정확히 노랑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신 거죠. 자, 2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C5부터 H13 영역 여기네요. C5부터 H13 영역 여기까지네요.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주래요. 선생님, 여긴 뭐예요? 숫자네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문자일 때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골뱅이, 그죠? 모든 문자란 의미였고요. 이번엔 숫자래요. 숫자를 표시해 주는데 자, 컴마 단위, 천 단위 구분기를 표시해 주고 뒤에다가 개를 붙여주래요. 가보시겠습니다. 표시 형식. 표시 형식 가셔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보시면은요, 우리 문자일 때 어디로 갔다고요? 골뱅이 이렇게 찾았죠. 그런데 숫자의 서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0이거나 샵이거나. 그쵸? 근데 우리는 컴마 찍어줘야 되니까 요거. 그럼 0은 뭐고 샵은 뭐지? 0은요. 1의 자리에 0이 안 들어와도 0을 표시해줘. 0을 무조건 표시해줘가 될 거고요. 샵은요. 샵, 콤마, 샵도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 이런 경우는 빈자리에 0이 안 오면 그냥 빈칸으로 둬 이 말이에요. 샵은 빈칸으로 두고 0은 어떻게 하고 빈칸이어도 0으로 표시해주고 숫자 셀은 빈칸으로 보통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샵, 컴마, 샵 0은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10의 자리나 100의 자리나 1000의 자리는 무의미한 0은 표시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 그죠? 100인데 0, 100 이렇게 표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샵으로 주고 1의 자리는 반드시 표시해야 되니까 0으로 줍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무조건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개를 표시하래요. 쌍따옴표 개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쌍따옴표 치는 이유는 뭐다? 문자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샵도 숫자고 0도 숫자인데 0은 무의미한 0도 표시한다. 샵은 무의미한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입력 안 되면 표시 안 한다. 컴마는 천 단위에 컴마 표시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확인 갑니다. 요렇게 되셨나요? 선생님들 컴마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보이시죠? 네, 그 다음 가실게요. 3번 문제 A3부터 H13 영역에 모든 테두리 아까 했죠? 1번 모든 테두리, 2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자, 1번 모든 테두리 한번, 2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끝. 되셨죠? 자, 4번 갈게요. B5부터 B12 영역을 제품명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시오. 여기다가 제품명 쓰시면 되는 거죠. 엔터 하면 되겠죠? 그리고
H7셀에 H7셀 샌드 여긴가요? 7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래요, 선생님들. 자, 메모 기록하세요, 선생님들. 메모는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검토에 있습니다. 검토에 가보면 새 메모라고 있으시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메모 입력할 수 있게 나오죠. 그죠? 이걸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메모에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하래요. 최고 인기 품목 이렇게 입력해 주래요. 그런 다음에 테두리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실게요. 선생님들 테두리 클릭하는 방법은 이렇게 십자가 좌표 나올 때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I자일 때는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테두리 하면 이 도형 자체 선택하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보시면 메모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맞춤에 가셔서 자동 크기로 해주시면 약간 높이가 높았죠. 너비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메모는 항상 보여주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선생님 이건 문제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이렇게 되신 걸로 자 1, 2, 3, 4, 5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어떤 문제가 추가가 되는가 하면 선생님들 특수 문자 넣는 게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A1부터 H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해볼게요.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자 크기도 한 16으로 해볼까요? 크기도 16 엔터 해볼게요. 그런데 요 상공유통 앞에 요 앞에 상자 앞에다가 특수문자 넣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상자 앞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특수문자 넣는 방법이십니다. 선생님들 자 미음 한번 눌러주시고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가 있습니다. 따로따로예요. 미음 한번 한자 한번 보이시나요? 특수문자 이렇게 아래쪽에서 모두 보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전부 다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더블 클릭 그죠? 한 칸 띄워주시고 한 번 더 한 칸 띄우고 미음 한번 한자 한번 다시 모두 보기 해주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인 거죠. 특수문자 넣는 법 뭐라고요? 미음 한번 한자 한번이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선생님들 한자 입력하는 경우 있으세요? 매출 드래그하고 간단합니다. 한자 키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죠. 한자만 보여줄 거면 한자, 한글 한자 보여줄 거면 한글 한자, 한자 먼저 보여주고 한글 보여줄 거면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죠?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한자 넣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죠? 요게 다예요, 선생님들. 요 문제는 요것이 10점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수강생분들 보면 이 문제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A4부터 H18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네요. 그죠? 영역에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면 여기 보세요. 학번이 지금 2017, 13056 훨씬 긴데 왼쪽에 4개만 갖고 오래요. 그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쓰란 얘기인 거예요. 갖고 와서 행 전체에다가 글꼴색을 빨강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규칙은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실게요, 선생님들. 자, 일단은 A4부터 H18 영역을 블럭을 잡으시고 홈 메뉴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가셔서 새 규칙을 가셔야 수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죠? 얘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학번이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수식이니까 는 써주실 거예요. 자, 학번은 지금 A4 셀에 들어있는데요. 전부 다 갖고 오면 안 되고 뭐만 갖고 와야 돼요? 왼쪽에 있는 거 4개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 쓸 거예요. 레프트 가로 열고 어디에 있는 거? A4에 있는 거. 자, A4에 있는 거 어떻게 해라? 왼쪽에 있는 것만 4개 갖고 와라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기 보시면 달러 A, 달러 4라고 행번호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4행만 검색하겠죠. 우리 18까지 검색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앞에 숫자 4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줍니다. 이 말인 거예요. 포인트. 첫 번째 셀만 선택하는 것도 포인트. 범위 아닙니다, 선생님들. 범위 아니고 첫 번째 셀만 클릭해서 숫자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줍니다. 숫자, 그러니까 행번호는 고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A4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4개만 갖고 와. 그럼 뭐 갖고 와요, 선생님들? 2019, 2017만 갖고 오네요. 여기서는 선생님들. 그죠? 그런데 자, 레프트 함수는요. 문자열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함수에서 뽑아온 거는 문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비교할 거예요. 얘가 2019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2019랑 같으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따옴표 안 넣으시면 서식을 설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레프트 함수가 문자열 함수니까 문자열에서 가져온 데이터도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2019 문자랑 비교해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서식할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색을 빨강색으로 해주래요. 요거네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 행 전체에 이렇게 2019 앞에 있는 것만 빨간색 색칠된 거 보이시나요? 결과. 자, 여기까지가 기본 작업 3번의 조건부 서식이었고요. 자, 조건부 서식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한번 보실게요. A4부터 G15 영역에 대하여 지기가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미만인 행전체에 대하여 글꼴을 굵게 표준색을 파랑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조건부 서식이고요. AND 함수를 이용해요. AND 함수를 왜 이용할까요, 선생님들? 조건이 두 개니까. 지기가 주임이면서 지기가 주임이어야 되고 급여도 4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죠?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들? 자, 일단은 A4부터 G15 영역을 범위를 잡고 그죠? 어디로 갑니까?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홈에 있는 조건부 서식 가셔서 새 규칙 오시면 수식을 이용하여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수식을 이용해서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수식이기 때문에 는을 항상 붙입니다. 조건이 뭐예요, 선생님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럴 때는 AND를 씁니다. 그쵸? 그래서 AND 어떤 거예요? 지기가 주임이면서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 클릭해 보면 달러 C, 달러 4 C도 고정하고 사행도 고정해서 행을 검색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들?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얘가 어떠하면 는 주임이면 는 쌍따옴표 주임 쌍따옴표 넣는 이유는 뭐라고요, 선생님들? 문자 텍스트니까 조건 또 하나 씁니다. 컴마 이번에 뭐래요? 총급여가 400만 미만 그랬어요. 총급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얘도 마찬가지. 사행을 고정하면 안 되니까 4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주고 미만이 뭐예요, 선생님들? 미만 항상 왼쪽이 기준입니다. 작다 미만이죠. 초가 크다 이상 크거나 같다 이하 작거나 같다 400만 4 0 0 0 0 0 0 요 조건인 거예요. 자, 가로 열었으니까 제가 닫은 거예요. 선생님들 조건 두 개를 컴마로 입력해 놨고요. 맞나요? 그리고 서식으로 갑니다. 서식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들? 굵게 하고 굵게 해주고 글자색은 파랑으로 해주래요. 마우스 올려주시면 이렇게 파랑이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숫자 입력되어 있는데 셀 안에 샵이 표시된다는 얘기는요. 좁다는 의미예요. 너비가 좁으니까 셀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선생님들? 자, 지기가 주임이면서 맞네요. 주임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 미만. 이 사람은 400이니까 안 되죠. 미만이니까 는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이거 기억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 좀 전에 배운 거 하나, 수식 넣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하셔가지고 충분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해보시겠습니다. 3번 중에서도 고급 필터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필터는 선생님들 뭘 걸러내는 기능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한번 보실 건데요. 등록카드 요거네요. 등록카드 표에서 수강 과목이 요거네요. 수강 과목이 파포, 이면서 결제가 이체가 아니어야 한대요. 자, 선생님들 요거 이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면서 아까처럼 조건 두 개가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AND 연산이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수강 과목이 파포이거나 결제가 이체가 아닌 그러면 오화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AND 연산이래요. 하는 방법 볼게요. 자, 필터 이용할 건데 입력할 조건을 입력할 자리가 A17부터 C19래요. 선생님들 여기란 얘기네요. 자, 조건을 먼저 입력합니다. 뭐예요? 수강 과목하고 결제가 조건이에요. 그죠? 수강 과목하고 컨트롤 누르고 결제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어디에다가 A17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뭐래요, 선생님들? 수강 과목이 파포이면서 파포래요. 예.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자,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얘네가 조건 지금 두 개잖아요, 선생님들. 두 개인데 AND 연산이래요. 이면서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나란히 쓰래요. 이렇게 쓰래요. 결제가 이체가 아닌. 자, 결제가 이체인 그럼 그냥 이체라고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체가 아니래요, 선생님들. 그럼 연산자 뭐 쓰냐면 요거예요. 이렇게 써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 다르다란 의미예요. 이체가 아니다. 어떤 분 이렇게 써요. 안 돼요. 등지면 안 돼요, 선생님들. 마주 봐야 됩니다. 부등호가 마주 보는 게 다르다예요. 나란히 쓴 이유는 파포이면서여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쓰면 대각선으로 쓰면 수강 과목이 파포이거나 결제가 이체가 아니거나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이면서 그랬으니까 두 조건 다 만족해야 될 때는 이렇게 나란히 씁니다. AND일 땐 나란히, OR일 때 대각선이 말이에요. 끝. 끝. 자, 보실게요. 어떻게 된대요, 선생님들? 일단은 마우스 포인터를 이 데이터 쪽에 둡니다. 그리고 메뉴 갑니다. 메뉴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보시면 고급이라고 보이시나요? 고급. 자, 첫 번째. 목록 범위입니다. 목록 범위는 우리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곳 A3부터 F15 잘 되어 있네요. 그죠? 1번이에요. 2번 여기가 조건 범위.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어디 우리가 입력한 거 여기 조건 범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지금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원본 데이터가 지워지고 결과만 보여집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결과는 A21셀에 나타내고 싶대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해주고 복사 위치를 어디로 하겠다? A21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필터는 내가 원하는 거 수강 과목이 파포이면서 결제가 이체가 아닌 사람만 골라왔네요. 이 말인 거죠. 되셨어요? 이것이 고급 필터였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고급 필터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상공농산물 유통. 발음이 왜 이러죠? 상공농산물표에서 품목이 채소이면서 이면서네요 또. 그죠? 이면서 농사 방법이 무농약이 아닌 데이터네요, 선생님. 그죠? 아까 똑같이 해볼까요? 품목하고 어떤 게 필요해요? 농사 방법, 컨트롤 클릭 안 해도 되네요.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 그죠? 컨트롤 C. 얘가 조건 범위에 들어와야죠. A18 클릭하고 컨트롤 V. 자, 품목이 어떠하면서 채소이면서 채소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농사 방법이 무농약이 아닌. 자, 보세요. 채소이면서 그랬으니까 나란히 씁니다. 그랬어요. 농사 방법이 무농약이 아니래요. 아니다. 다르다. 무농약 써도 되고요. 복사해도 되고요. 그죠? 이거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농사 방법을 무로 시작하는 것만 갖고 와라. 이것도 가능해요. 찾을 때 여기다가 조건에다가 무로 시작하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무로 끝나는 또는 무를 포함하는 이런 것도 쓰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무로 시작하는 무로 시작하는 글자가 무로 시작하는 요거는 무로 끝나는 어이구 좁아서 왜 안 나오죠? 그죠? 자리가 정렬이 되어 있네요. 왼쪽 중앙 정렬이. 그죠? 요거는 뭐예요? 무를 포함하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무가 어디 와도 상관없어요. 이 말인 거예요. 무자만 들어있으면 돼요. 요 채소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로 시작하는, 무로 끝나는, 무를 포함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메모 꼭 해두시고 또는 이건 무농약이면 숫자이면 무농약 이렇게 무농약이거나 또는 무농약이 아니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문자일 때. 숫자일 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30만보다 크거나 같다. 30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크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들 뭐예요, 이거? 수식일 때는 누가 기준이라고? 왼쪽이 기준이라고. 왼쪽이 크거나 같다. 왼쪽이 크다. 왼쪽이 작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선생님들. 단가가 5만 원 이상 크거나 같다. 5000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다 엔드 연산이네. 밑으로 쓰면 거나 이렇게 되겠죠. 대각선이면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메모 필요하시면 메모해 두세요. 잠깐 영상 정지시키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선생님들. 우리는 품목이 채소이면서 그러니까 나란히입니다. 농사 방법이 무농약이 아닌 것을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해야 되는데요. 그죠? 조건 입력 잘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의 복사 위치가 A21. 요 문제까지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런데 자, 결과셀을 정해줬어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제품 코드, 제품명, 생산지, 단가 4개만 갖고 오래요, 선생님들. 아까 같은 경우는 가볼까요? 똑같이 갖고 왔잖아요, 선생님. 위에 거랑 똑같이 다 갖고 왔죠. 그죠? 그럴 때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A18, 아니 A21을 클릭만 하면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필드를 정해주면 필드를 결과셀에 입력해놔야 됩니다. A21에 무슨 말이냐면 제품 코드 클릭, 제품명 드래그도 되겠네요. 그죠? 떨어져 있는 것은 컨트롤 클릭, 생산지 컨트롤 클릭, 단가 컨트롤 클릭 되겠네요. 컨트롤 C. 요것만 복사해 놓고 A21에다가 컨트롤 V 요렇게 원하는 필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지 않으면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온다. 그죠? 다시 해볼게요. 그럼 갑니다. 커서를 데이터 쪽에 놓으시고 데이터에 고급 필터 갑니다. 자, 모노폼이 안 잡혀 있네요. 그죠? 잡아주면 되죠? A3부터 G16까지. 그죠? 두 번째, 조건 범위. 우리가 입력한 게 조건. 품목이 채소이면서 농사 방법이 무농약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얘가 포인트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결과를 주지 말고 A21에 줘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복사 위치가 아까랑 차이점 뭐냐면 입력한
얘네가 지정한 필드가 있다면 그 필드를 입력해주고 그 필드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포인트. 아시겠지요? 확인합니다. 요렇게 가지고 오네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여기는 원하는 필드만 갖고 온 거고 앞에 거는 전체를 갖고 온 거고. 그쵸? 이거 두 개 구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2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문제 보시면요, 선생님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란 얘기는 텍스트 파일에 있는 텍스트 파일, 우리 메모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엑셀로 가져오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죠?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우수회원.txt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리고 첫 번째 열과 네 번째 열 두 개를 가지고 오지 말래요. 이게 포인트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 열 너비는 조절하지 않을 거래요. 해볼까요? A3에 커서를 두고 자, 지금 메뉴가 데이터에 와 있습니다. 원래 홈에 있잖아, 선생님들. 그죠? 그럼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뭐다? 텍스트를 갖고 올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서 다운 받으신 우수 회원 텍스트 파일을 갖고 오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합니다. 이걸 가지고 올 거야. 그런데 구분 기호가 있어요. 그죠? 뭘로? 쉼표로. 일단 다음으로 갑니다. 내용에 쉼표가 있죠, 선생님들? 다음 가주시는데 어떤 거다? 쉼표다. 탭 빼고 쉼표다. 맞지요? 다음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했네요. 그죠? 쉼표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열 가져오지 않음을 두 개 하래요, 선생님들. 문제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 열과 네 번째 열. 자, 첫 번째 열 클릭된 상태에서 가져오지 않음 하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번째 것도 하나, 둘, 셋, 넷. 얘를 클릭하고 가져오지 않음 체크하면 요거 두 개가 열 건너뛰음이 됐네요, 선생님들. 됐나요? 하나면 하나만 하면 되고 두 개면 두 개 하면 되고 마침으로 갑니다. 가셔가지고 우리가 요거 안 했어요, 선생님. 4번.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 그래서 어디로 간다? 자, 속성으로 갑니다. 자, 속성으로 가시면 이렇게 열 너비 조정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 그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크를 빼주시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마지막 부분 어디예요? A3에다가 우리 클릭하고 왔어요. 그죠? 확인하면 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열너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좁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두시면 되겠죠. 이것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이었습니다. 자, 쌤들 우리 지금 여러 개의 시트를 이용해서 기본 작업 2번, 3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커말 2급 실기 꼭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